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정말 많았습니다. 자, 이제 올해 시험 문제 한번 분석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내년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해 제가 한번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크게 두 부류겠죠. 처음부터 새롭게 공부하시는 경우하고 좀 안타깝게 올해 시험 결과가 좋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후자이신 분들 이미 시험이 이제 지나간 과거기 때문에 물론 되게 슬프고 제가 그 마음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힘내가지고 다시 한번 더 파이팅 하시면서 시작하시기를 권해드리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제 제 친한 수강생님한테 부탁을 드려가지고요. 시험지를 지금 사진으로만 받아가지고 일단 제가 지금 원본 파일을 지금 한글 타이핑을 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한번 몇 개의 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요. 제가 추후에 제가 완성되면 다시 한번 제가 해설을 붙여가지고 공개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A형 문제인데 여러분들 자, 총 25문제 중에 제가 이제 꼼꼼하게 한번 분석을 했거든요. 자, 제 기본서죠. 공노민 전략. 제 기본서인데 총 페이지가 390페이지 내외거든요. 그래서 무슨 속어법 이런 거 다 빼고 정말 담백하게 정답되는 지문들 같은 경우에 23문제가 있었고 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답되는 지문이 제 책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 제가 마무리 강의할 때 썼던 요약 노트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편집을 좀 널널하게 해가지고요. 이제 총 100페이지짜리였거든요. 자, 여기서 정답되는 질문이 총 19문제가 있었고요. 제가 카페 등에 다 공개를 했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요약 노트에 있다고 해서 다 문제를 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19문제 중에 뭐 실수해서 한 3개 틀렸다라고 하게 되면 총 16문항을 맞출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곱하기 이제 4를 하게 되면 64점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올해 노무사 강의 제일 처음 할 때 여러분한테 제시했던 목표 점수까지는 아무런 문제 없이 받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일단 다시 이제 올해 시험 문제 중에 출제하시는 분께서 100점 방지를 하기 위해서 혹은 좀 틀리게 만들기 위해서 출제했던 제가 문제 한번 들고 왔기 때문에 시험지를 펼치시고 같이 보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첫 번째 문제 51번 문항인데요. 정답은 4번이지요. 그래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 항변을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개별적 요건을 갖췄을 경우는요. 신의 측에 반해 가지고 남용이 될 수 있다. 근데 지문에 보시면 될 여지가 없다라고 돼 있었기 때문에 될 여지가 있다지 없는 게 아니니까 틀린 지문에 해당하고요. 여기 이렇게 제 책에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51번 문항 중에 이제 5번 지문을 보시면 5번 지문을 이제 정답으로 선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5번 지문 같은 경우는 올해 시험 문제의 특징이 원칙과 예외가 있음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두 문항 정도 지금 보입니다. 그런데 지문 5번 같은 경우는 원칙적인 경우로 봤을 때에는 이제 그 지문이 정답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있긴 해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이제 기본 강의할 때 제 책 제일 끝에 여기 있거든요. 예외적으로 이제 어떤 사건의 경우는 강행복규에 위반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을 신의칙 위반으로 될 수 있는 여지도 있었기 때문에 예외가 있으니까 이제 5번 지문 같은 경우를 틀린 지문, 그러니까 정답이 아닌 지문으로 처했기 때문에 정답은 4번과 5번 중에 4번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옳은 내용에 해당하고 예외에 대해서 묻고 있었다 해서 조금 어려웠던 지문인데 이 4번 지문에서 정답을 딱 체킹을 하고 오히려 5번 지문을 아예 보지 않은 분들이 조금 더 유리한 문제였다라고 한번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좀 어려웠던 문제가요. 55번 문제거든요. 정답이 1번인데 위약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위약금 특약이 있었을 때 위약금 특약 크게 두 가지일 수 있다. 첫 번째가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합의일 수가 있고 위약벌일 수가 있다라고 일단 구분하고요. 위약벌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징 중에 첫 번째가
손해배상액의 애정의 합의가 아니기 때문에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조문에 근거해 가지고 직권 감액은 할 수가 없겠지만 지나치게 가다했을 경우는 민법 제103조에 의한 무효는 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둘 중에 어떤 거를 묻는지에 대해서 요거랑 요거 두 가지를 구별해서 문제를 풀어라라고 엄청나게 많이 강조를 했던 거지요. 해서 정답이 1번 질문이고요. 위약벌 같은 경우는 그 본질이 손해배상액의 애정의 합의가 아니기 때문에 398조에 의해서 직권감액은 될 수 없지만 민법 제103조에 의한 무효는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지문에 보시면 지문 제일 말미에 똑같죠. 103조에 반할 여지가 없다 했는데 없는 게 아니고 가다했을 경우에는 103조에 의해서 무효가 될 여지가 있다기 때문에 틀린 지문 처리를 했었으면 될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6번 문제인데요. 정답은 5번인데 이게 이제 채심 판례에 관한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이거를 채심 판례 강의 때 할까 말까 좀 고민했었던 내용이긴 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전세권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 물권법에 거의 반 이상 걸쳐 있는 쟁점이기 때문에 사실 이 채심 판례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 양이 되게 많이 넓어지고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해서 사용 수익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범위인 경우라면 전세권 설정 계약 등이 민법 제108조에 의해서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옳은 내용에 해당하고 채심 판례에 해당합니다. 근데 올해 시험 문제 중에서 100점 방지 킬러형 문제라 그러죠. 이게 이제 56번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100점을 방지하기 위한 문제고요. 이런 것까지 다 맞추려고 하다 보면 채심 판례만 해도 한 80개 이상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공부할 수는 없는 우리 시험이기 때문에 이런 거 그냥 틀리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게 있다고 해서 또 무항정 범위를 벌리게 되면 100점 방지용 문제들 맞춘다 해도 그 밖의 문제를 후루룩 틀려가지고 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욕심내지 마시고, 우리 시험 같은 경우는 64점 혹은 68점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문항 그냥 틀리겠다라고 하는 각오로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67번 문제가 조금 의외의 문제이긴 했어요, 여러분들. 해서 변제 충당에 관한 사례 문제거든요. 한번 펼쳐두시고. 근데 이제 딱 봤을 때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본질적인 내용은 이제 요약 노트 등에 다 있는 기본적인 판례와 조문에 대해서 묻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차분히 풀었으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먼저 기입법 지문 같은 경우는 옳은 지문인데요. 우리 변제 충당에서 비용이자 원본의 순서의 경우는 합의 충당을 통해서는 변경 가능하고, 그렇죠? 일방적 지정에 의해서는 비용이자 원본 순서에 대해서 변경을 가할 수가 없다라고 공부를 했었죠. 그럼 기읍번 지문 같은 경우는 갑과 을이 합의를 했을 경우에는 원본하고 이자 충당 순서에 대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옳은 지문 처리를 했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질문입니다. 어차피 X 채무가 있고 Y 채무가 있었을 경우에 둘 다 종국적인 책임은 채무자 갑이 지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X 채무에 대해서 보증인이나 물상 보증인이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변제이익의 차이가 없다라고 많이 공부했던 부분이죠. 따라서 보증인이 있는 채무가 더 변제이익이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지문 가시면요. 문제에서 채무자가 5월 3일 날 이제 변제했던 경우죠. 그럼 그때 놓고 여러분들 봤을 경우에 A 채무의 경우는 이미 도래했고 변제기가, B 채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도래하지 않은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민법 제477조 제1호에 근거해 가지고 도래한 채무가 있고 도래하지 않은 채무가 있었을 때는 도래한 채무에 대해서 먼저 충당이 필요하기 때문에 디귿번 지문 또 B 채무가 아니고 A 채무이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었고요. 지문 1번 보시면요. 지문에 보시면 둘 다 변제이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였죠. 그러면 477조 1호에 의해서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2호에 근거해 가지고 처리를 하는 것이고요.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에 대해서 충당이 이루어지는데 그 문제에 보시게 되면요. B 채무 같은 경우는 이자가 1%였고 A 채무 같은 경우는 0.5%였거든요. 그러므로 B 채무가 더 변제이익이 크기 때문에 B 채무에 대해서 먼저 충당된다. 따라서 1번 지문은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2번 문제를 보실 건데요. 이 문제가 이제 올해 시험 문제 중에 조금은 애매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그런 지문이거든요. 일단 72번 문제 정답 2번 지문 봅시다. 특정물에 관한 수량 지정 매매에서 수량 부족했다. 민법제 574조에 관한 내용이죠. 그랬을 때 악의의 매수인 같은 경우는 계약하고 1년 내에 대금 감액 청구권을 행사해라 라고 하는 내용을 옳은 지문으로 이제 처리를 했거든요. 심지어 정답되는 지문으로. 근데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출제를 이제 사실은 조금 하지 않아야 될 그런 내용이고요. 출제를 한다 하더라도 정답으로 좀 처리했던 거는 다른 시험은 같은 경우는 뭐 사법시험, 법원행시, 변리사 다 포함했을 때 조금 거의 없는 일입니다.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그 우리 판례 입장 중에 대판 99-58136이라고 하는 판례를 보면 여러분들 맞아요.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했을 때부터 1년, 선이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1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99-58136 판결에 있는 판결 요지에 따랐을 경우에는 똑같으니까 옳은 지문에 해당합니다. 근데 민법제 574조 조문을 한번 보시면요. 전 2조의 규정은 그러니까 민법제 572조 일부 타인 권리 매매, 민법제 573조 이 두 가지의 규정은 수량 지정 매매의 목적물이 이렇게 부족했을 때 제일 끝에 보시면 매수인 을이 그 부족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선의인 경우에는 중용을 하고 비교해가지고 처음부터 악의의 매수인의 경우에는 중용하지 않기 때문에 요 조문에 근거했을 때는요. 악의의 매수인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대금 감액 청구권 자체를 행사조차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조문에 보게 되면. 해서 여러분들 여기 있는 99-58136 이 판결에 대해서 많은 비판도 있고 학설들이 또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법시험 등등등에서 이렇게 조문상 내용하고 판례상 문구의 내용상 충돌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객관식 시험 문제에서는 출제를 하지 않았던 판례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 다른 직렬에서 강의를 할 때는요. 이 부분을 제가 강의를 하거든요. 자, 이렇게 제가 쭉 설명해서 판례하고 조문 사이에 충돌이 있습니다. 하면서 제가 어떻게 강의하냐면 우리 이렇게 정리합시다. 아마도 이 판례에 대해서 시험 문제에서 나오지 않을 건데 혹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악의의 매수인이 대금 감액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니 없니 이렇게 물었을 때에는 조문에 근거해가지고 조문에 충실하게 해가지고 행사 못합니다 라고 문제를 풀고 혹시 행사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기산점에 대해서 물어보면 저기 옆에 있는 판례 입장에 근거해가지고 계약했을 때부터 1년 내 그렇게 풀어라 라고 제가 강의를 다 하거든요. 근데 공인노무사 강의를 할 때는 제가 이 설명을 안 했습니다. 안 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 2018년도 우리 시험 문제 여러분들 70번 문제를 보시면요. 수량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했을 때 똑같죠. 악의의 매수인 같은 경우는 대금 감액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출제를 했고요. 같은 시험에서 이거를 위 조문에 근거해가지고 행사할 수 없으니까 없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다라고 명백하게 처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책을 쓸 때 이렇게 이 노무사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했으니까 요 판례 같은 것들은 솔직히 고려하지 않는 게 더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조문에 충실하게 강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출제해가지고 2018년도에는 악의의 매수인이 아예 대금 감액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없다고 하는 조문에 근거해가지고 출제를 해놓고 또 올해 와가지고는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한 판례에 근거해가지고 출제를 하는 것은 같은 시험에서 서로 모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무슨 2018년도하고 2022년도 사이에 민법제 574조에 대한 조문 개정이 있었어요? 4년 전에는 아예 행사할 수 없다가 정답이고
왜 또 갑자기 올해는 행사할 수 있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기산점 가지고 출제를 합니까? 너무 화가 나요. 저는 사실 이런 거 보면. 출제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수험생분들 2차 시험 공부하려고 1차 공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100점을 방지하고 싶고 어렵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출제를 하고 싶으면요.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 맞출 수 있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분들은 틀릴 만한 문제를 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출제를 해버리면 기출문제 가지고 열심히 공부한 분들 같은 경우는 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기출문제 공부 아예 안 해버린 분들은 맞출 수 있었겠죠. 이렇게 출제를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정말 많은 수험생분들께서 2차 시험, 진정한 시험인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게끔 좀 복정 처리를 하시든지 정답 없음으로 처리하는 게 맞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복정 처리라든지 어떻게 처리를 하지 않으면 2018년도 시험 문제는 어떻게 또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 2023년도 시험 문제를 대비할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정식으로 공인노무사 풀 패키지로 강의했던 거는 제가 올해가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4월 달 정도 갔을 때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상담을 하실 때 선생님 민법을 이제 지금부터 공부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있다 할까요? 그런 질문들이 많았어요, 여러분들. 근데 물론 노무사 시험 같은 경우가 2차가 메인 시험인 거 제가 알고 있지만서도 일단 2차 시험 같은 경우가 1차 시험을 합격했을 때 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좀 1차 공부를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다른 시험 가치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좀 민법을 좀 미리미리 공부를 해두자. 그러니까 너무 시험 치기 막 2, 3주 전에 와가지고 막 외우면서 급하게 공부를 한 것보다는 이제 1차 시험도 너무 만만하게는 보지 마시고요. 좀 적당히 미리미리 공부를 해두자. 제가 여러분들 이제 올해 강의를 할 거 2023년도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할 거거든요. 첫 번째 제가 할 강의가 이제 인문특강부터 출발할 겁니다. 인문특강 교재는 이제 곧 출간이 될 공노민 전략이라고 불러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제 인문특강은 민법 총칙, 물권법 그리고 채권법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민법상 4개의 청구권이 있습니다. 4개의 청구권이 첫 번째가 이제 계약상 청구권, 두 번째가 소유권에 기한 물청, 소물청이라고 불러요. 소물청. 세 번째가 민법 제 741조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요. 네 번째가 불법 행위에 근거한 배상 청구권, 이 4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이제 1번과 3번과 4번까지는 우리 시험 범위에 속하지만 요 소물청 같은 경우는 물권법상 주제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봤을 때에는 우리 이제 시험 범위에 포함되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노무사 시험 문제, 기출 문제를 봤을 때 좀 어렵다라고 느끼는 사례형 문제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보통 다 보면 요 소물청, 물권법에 관한 주제들이 많이 있어요. 하고 여러분들 아무리 물권법이 시험 범위 안에 속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여기 있는 민법 총칙하고 채권법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요. 좀 알아야 할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정리를 쫙 해가지고요. 인문특강 때 한번 쫙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요 인문특강을 듣고 본격적인 민법 공부를 하는 경우 하고요. 그냥 하는 거하고는 아마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이제 기본 강의를 하고요. 똑같이 교재는 공노민 전략 가지고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기본 강의 때는 그냥 모든 내용을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서 꼼꼼하게 이해하고 책의 정리도 같이 해드리거든요. 총 21회로서 예정돼 있고요. 7월부터 시작할 생각입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 기본 강의 때 이제 했던 내용들을 다 알면 100점 나온다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이때 한번 열심히 공부를 해놓고 점점점 까먹는 걸 최소화하다가 막판에 한 번 더 확 보고 이제 가는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번 기본 강의 단계에서는 꼼꼼하게 요 조문과 이 판례는 왜 있고 어떨 때 쓰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기타 등등등에 대해서 다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 집중 강의의 경우도요. 똑같이 공노민 전략 가지고 수업이 진행되고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 새로운 강의가 아니고요. 기본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을 대상으로서 이루어지는 강의이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내용까지 다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꼼꼼하게 한 번 더 리마인드 해드리고요.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수월하게 암기할 수 있는 팁,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풀어라, 이렇게 이제 압축 정리를 딱 해가지고요. 실질적으로 이 기본서에서 꼭 읽어야 할 내용을 한 200페이지 정도로서 축약을 딱 시켜주는 그런 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2번, 3번을 공부하는데 제가 지금 미리미리 조금은 공부를 해두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공인노무사 이제 1차 공부를 할 때 1차 기간 동안 1년 내내 민법만 공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그냥 제가 기본 강의하고 집중 강의를 하는 이만큼은, 그러니까 강의가 돌아가는 기간만큼은 그 기간 동안만 좀 복습만, 그러니까 수업 열심히 듣고 밑줄 그어드리면 뭐 그런갑다 정도까지만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기본 강의할 때 진하게 한번 또 1회독 하시고 복습할 때 또 집중 강의할 때 2회독을 하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가가지고 문제풀이 강의가 이루어지거든요. 공노민 연습이라고 돼 있고요. 기출문제하고 출제 예상지문으로서 구성되어 있고 양이 얇습니다. 그거면 충분해요, 여러분들. 그것도 소화하지 못해가지고 끙끙대는 거지 부족하지 않습니까? 올해 시험 문제 보시면 느낌 오실 거예요. 100점 받기는 부족하지만 우리한테 필요한 점수를 받기에는 충분하고 넘친다.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풀면서 요 2번과 3번 기본 강의하고 집중 강의 단계에서 공부했던 내용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습을 하게 되고요. 총 15회 예정돼 있고요. 날짜 확인하시고 내년 3월 달 무렵에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들 한 번 더 기본서를 예습 단계에서 읽고 수업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략책을 이까지 가게 되면 3회독을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러면 제가 저렇게 어느 정도는 미리미리 민법 공부를 해두자 했던 얘기가 뭐냐면 현실적으로 따로 민법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낼 수 없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김동진이 하는 강의 기간 동안에만 한 2-3시간만 수업 듣고 복습할 때 밑줄만 한 번 읽고 2번 읽고 3번 읽자. 이렇게 여러분들 3회독 정도만 좀 해주시면 나중에 마무리 강의할 때 여러분들 최종 이제 교재가 있거든요. 요약 노트. 요거 여러분들 빠르게 리마인드하고 요거하고 이제 문제집을 계속 돌리거나 혹은 기본서하고 돌리거나만 해가지고 방금 본 사람이 돼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시게 되면 절대 민법 때문에 1차 시험에서 떨어질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이번 영상을 찍을 때 했던 얘기가 마무리 자료에서 19문제나 되는 문제의 정답이 있었지만 더 많이 틀린 분들도 계시거든요. 특히 그분들 같은 경우가 제가 올해 처음 강의를 하니까 뒤늦게 저를 아신 분들이 많았었어요. 그래가지고 4월 중순 이후에 오셔가지고 그 마무리 자료만 이제 외우는 방식으로 공부했었거든요. 그렇게 해버리면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분명히 그 내용을 시험지에서 묻고 있는데 시험지에서 묻고 있는 그 내용이 마무리 요약 노트에 있는 내용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답을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해서 한번 여러분들께서 제 카페에 있는 그 표시를 보고 한 비교를 해보세요. 이게 이거였네. 내가 왜 틀렸지라고 하는 생각을 대단히 많이 하실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이전 단계에서 최소한 기본서를 3회독은 최소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들 마무리 자료 같은 거 얇은 걸 봤을 때도 해석이 되니까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니까
시험지에서 나왔을 때도 대입해서 풀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전혀 안 해버리고 심지어 기본서를 이제 한 번 정도 봐버리고 아예 공부를 하지 않으시다가 나중 가가지고 이것만 외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죄송하지만 시험장에서 적용을 못 해가지고 틀리는 일이 되게 많이 생겨서 자칫 1차 공부를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리스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해서 여러분들 민법을 열심히 할 필요는 없겠지만 좀 어느 정도는 미리미리 하자. 그럼 한번 지어볼게요. 올해 이제 이 기본서, 공노민 전략 기본서가 개정해도 아마 400페이지 정도예요. 400페이지. 한 410페이지, 405페이지 정도? 최신 판례 놓고 해가지고 해서 여러분들 기본서가 너무 두꺼우면요. 해독하기가 싫어요. 그렇죠? 예,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왜? 100점 필요 없으니까. 알겠죠? 두 번째, 그러면 김동진 네 말 들으니까 결국은 1번 또 강의 듣고 2번 또 강의 듣고 3번 또 듣고 4번 또 듣고 5번 또 들으란 말 아니냐? 예, 맞습니다. 예, 듣고 복습만 좀 하자. 듣는 날 2-3시간만. 야, 너 돈 또 올라가지고 돈 벌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겨우 공인노무사 쪽에서 1년 강의했지만 노무사 쪽은 제가 1년 강의했지만 제가 총 13년 이상 강의했기 때문에 신림동, 강남, 노량진 제가 다 잘 알거든요. 지금 솔직히 제가 느끼는 감정들, 제가 지금 2차 공부하고 있는 작년 재수강생분들이랑 통화를 하고 뭔가 얘기를 하고 맥주 한 잔씩 먹고 하면서 들어보면 노무사 수험 시장 보면 수험생은 확 느는데 매년, 그죠? 학원은 맨날 그 학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같은 것들, 강의력, 강의 교재, 질적 상승은 거의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지금 무슨 말이냐? 서로 다 마감 치니까 학원들이나 강사들이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학원이나 강사들이 경쟁을 해야만이 서비스가 좋아지고 교재의 컬이나 강의가 더 좋아지기 때문에 공부하시는 수험생분들께서 득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무도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해서 김동진 너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다 들어라. 말은 너 돈 또 오른 거 아니냐? 아닙니다. 이거 전부 다 여러분들 28만 원인가요? 티패스. 예, 28만 원 티패스면 이거 전부 다 제공하겠습니다. 전부 다. 그러면 28만 원이면 여러분들 어지간한 그 공인노무사 기본 강의 단가 강의가 보통 한 28만 원 정도 하죠, 여러분들. 그러면 다른 학원에서 기본 강의 하나 듣기 위해서 쓸 비용인 28만 원 정도만 지불하시면요. 1번부터 5번까지 전부 다 제공을 해드릴 거니까 저는 절대 돈독이 오른 게 아닙니다. 맞죠, 여러분들? 더 나아가서 TPS 여러분들 결제하시고요. 제가 하는 대로 강의만 듣고 복습할 때 2-3시간 정도만 밑줄만 읽었다. 그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나 2023년도 시험에서 민법 과목이 까락 나가지고 시험에 안 됐다 하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제가 무상으로 TPS 1년 더 제공할게요. 한번 봅시다. 누가 이기는지. 예, 할게요. 그러면 정말 제가 열심히 책 쓸 거고 강의할 거거든요. 한번 믿고 쭉 따라와 보세요. 따라오시고 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근데 사람 일이 또 모르죠. 혹시나 이렇게 돼도 제가 한 번 더 다 제공해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께서는요. 내가 공인노무사 최종 합격을 하기 위해서 민법에 투자할 돈은 강의료는 28만 원, 책은 이제 기본서 한 권, 문제집 한 권 정도면 끝난다라고 생각하시고 저를 믿고 한번 해보세요. 하고 제가 이렇게 해서 꼭 여러분들 성공시켜가지고요. 저 아닌 다른 과목의 다른 스님들도 이런 식으로 경쟁을 해가지고 수험생분들께서 조금 더 적은 부담으로 조금 더 좋은 강의를 통해서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분위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올해 시험 또 시험 치기 직전에 가니까 어떤 커뮤니티 같은 데서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하면서 노무사 시험이 되게 어려워질 거예요. 그렇게 공포 마케팅.
공포심을 막 유발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여러분들. 물론 그분들 중에 좀 좋은 의도로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적지 않은 경우는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의 그런 마인드 컨트롤을 이제 흔들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해서 여러분들 공포 마케팅에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있는 그 어떤 시험도 급작스럽게 어렵게 내진 못합니다. 제 말 알겠죠? 왜? 이게 지금 문제은행식으로 출제가 이루어지거든요. 여러분들 바꾸려면 문제은행을 다 엎어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문제은행의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출제비가 있거든요. 그 출제비를 많이 내가지고 다 엎을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워지거나 조금 더 쉬워질 수는 있겠지만 막 여러분들 어려워지고 그런 건 없다 보시면 돼요. 해서 여러분들 절대 올해 다시 공부하시는 분들 혹은 올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절대 양 늘리지 마세요. 특히 민법은요. 민법 자체가 양이 많은데 양을 더 늘리는 순간은 필패예요. 필패예요. 해서 지나치게 두꺼운 기본서라든지 문제 같은 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공부에 대한 의욕을 떨어뜨려요. 내가 이거 언제 끝내냐. 더 나아가 여러분들 지나치게 두꺼운 기본 교재를 잡으신 분들은요. 문제풀이로 가기 이전 중간 단계에서 또 무슨 요약서 같은 것들. 요약서도 두껍죠. 한 400회 되죠. 그런 걸로 갔다가 또 이제 넘어가거든요. 마무리 자료로서.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그냥 처음부터 적당하게 볼 수 있는 분량 정도의 기본서를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가장 가성비 있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양을 줄이고 핵심을 정확하게, 중요한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리해가지고 그 내용을 시험장에서 출제하시는 분이 이렇게 내든 병행해서 출제를 해도 속지 않고 왜 이렇게 뭐 페이크를 쓰는 거야? 웃으면서 이건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가지고 답을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연습하는 게 중요한 거지 양을 계속 늘리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올해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답이 되는 것들은 대다수가 중요한 것들. 모두는 아니지만 보통 대다수가 중요한 것들. 그러면 대다수의 문제들, 즉 중요한 내용이 정답인 것들만 알아도 우리의 점수 많으면 70점, 조금 낮으면 64점, 72점이겠죠. 정도까지는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양을 막 늘려가지고 모든 걸 다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내용을 임팩트하게 압축해가지고 계속 돌리면서 공부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하시고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쭉 공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타이밍은 언제냐? 요때부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객관식이죠. 객관식 시험에 여러분들 진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방금 본 사람이 되면 돼요. 방금 본 사람. 그러면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1번, 2번, 3번, 4번은 5번 단계에 갔을 때 방금 본 사람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서의 밑줄 잘 끄시고 최대한 밑줄 친 부분을 미리 많이 이해하시면 그 부분을 더 빨리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시험 당일날 또 빨리 보면 한 번 더 볼 수가 있겠죠. 이 자료 같은 것들. 그럼 방금 보고 문제를 딱 풀면 정답이 아닌 것들은 모르겠지만 정답이 되는 친구들은 손을 들고 있고 딱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목표는 내가 마지막에 더 빨리 방금 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공부하시게 될 분들 혹은 새롭게 공부하시는 분들 차분하게 1, 2, 3, 4, 5 저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 인문 특강부터 개별적인 정확한 개강 일자는 여러분 제가 제 카페 등에 공지할게요 해서 혹시 이제 문의사항이라든지 질문거리 같은 거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제 카페가 있어요. 네이버 카페로 오시거나 두 번째가 이제 제 옥하방이 있거든요. 수험생분들이 계신 곳인데요. 여기 오셔가지고 저한테 질문 주시면 제가 신속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이제 오늘 시험 잘 보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이제 즐겁게 하루 쉬시고 2차 공부하시고요. 조금 결과가 좋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딱 오늘까지 일요일까지만 슬퍼하시고 또 월요일부터 파이팅 하시면서 새롭게 열심히 공부를 시작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